엄마가 죽는 소리 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모른 척해? 10년 동안 개처럼 일해서 받은 내 퇴직금이 당신 식구들 효도잔치 비용이야? 여러분, 10년 동안 꼬박 일해서 모은 내 전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바뀌어 있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퇴직금 통보를 받은 날, 김서연은 회사 화장실 칸에 홀로 앉아 5번이나 숫자를 확인했다. 3,980만 원. 10년이라는 세월을 원단위까지 환산하면 그 숫자가 나왔다. 38배 대리, 매달 야근 수당보다 야근 시간이 많았던 여자. 그 돈은 버텨낸 시간의 무게였고 모욕을 삼킨 날들의 합산이었으며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은 수년 동안의 결산이었다. 퇴직서에 도장을 찍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머릿속에는 이미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마포 합정동 골목, 요즘 뜨기 시작한 그 길목의 작은 카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20, 내부 공사비 2천만 원. 원두 계약의 집기까지 쪼개고 또 쪼개면 퇴직금으로 딱 맞았다. 아니, 사실은 여유 자금도 있었다. 서연은 치밀한 여자였으니까. 그날 저녁 서연은 합정동 골목을 혼자 걸었다. 10월의 바람이 불었다. 상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지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환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카페 이름까지 정해두었다. 커다란 창, 원목 테이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첫 손님에게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장면을 수백 번 상상했다. 퇴직 이틀째 밤. 남편 박준호는 늦게 들어와 먼저 잠들었다. 서연은 혼자 소파에 앉아 카페 인테리어 레퍼런스를 모으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잠결에 손이 먼저 움직였다. 시어머니, 오명자.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지은이 아파트 잔금 잘 치렀다. 서연은 눈을 비볐다. 다시 읽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잠이 달아났다. 그녀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공인인증서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이 열리는데 걸린 시간은 2초였지만 그 2초가 평생처럼 느껴졌다. 잔액만 2,400원. 서연은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3,980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12,400원이 남아 있었다.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퇴직금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합정동 골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가 천천히 지워졌다. 원두 향기가 났다가 사라졌다. 오후 햇살이 비치던 원목 테이블이 떠올랐다가 꺼졌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실 같은 게 아니라 기둥 같은 게.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숨만 쉬었다. 가끔 잔액 화면을 다시 열었다. 12,400원. 변하지 않았다. 당연히 변할 리 없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건 서연이 재무팀 10년 동안 배운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이었다. 서연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잠에서 깬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서연을 보고 멈칫했다. 불도 안 켰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연의 표정을 읽었는지 냉장고 문을 열려던 손이 멈췄다. 통장 봤어. 네 글자였다. 서연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명이 아니라 체념처럼 들리는 한숨이었다.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응. 지은이가 잔금일이 갑자기 당겨졌는데 자기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잖아. 엄마가 며칠만 빌리자고 해서. 며칠? 나중에 돌려주신대. 그 말이 공중에 떴다. 나중에. 서연은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다. 나중에가 언제인지 묻고 싶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아니면 이 집에서 함께 사는 내내 영영 오지 않을 나중에? 내 돈이잖아. 알아. 내 퇴직금이라고. 내가 10년 동안 번 돈. 알아, 서연아. 그런데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 없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바닥으로 깔았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다. 미안하다는 게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것. 서연은 그 눈빛을 10년 동안 봐왔다. 명절마다, 시어머니 생일마다, 신우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항상 그 눈빛이었다. 당신 동생한테 빌려줄 돈이었으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내 돈을 왜 당신이 결정해? 급박하게 돌아가서 연락을 못했어. 연락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 물어보면 내가 싫다고 할 것 같아서.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다. 맞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연이 싫다고 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서연의 의사보다 가족의 편의를 선택한 것. 서연을 가족의 경계 바깥에 두기로 한 것. 다음 날 오전 신우이 박지은의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새 아파트 거실, 햇살이 가득한 통창, 예쁘게 세팅된 집들이 음식, 그리고 캡션. 드디어 내 집, 우리 가족 최고.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우리 가족, 그 안에 자신이 없다는 걸 그제야 선명하게 깨달았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알았는지도 몰랐다.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 댓글에 시어머니가 하트를 달았다. 준호도 달았다. 서연은 핸드폰을 덮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손에 땀이 배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그래, 서연아.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니면 진짜로 아무렇지 않은 것.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제 퇴직금 말인데요. 응, 고마워. 급한데 썼어. 지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나중에 꼭 갚을게. 나중에. 또 나중에였다. 서연은 나중이 언제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그게 딱 언제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니? 지은이 쇼핑몰이 좀 안정되면.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허탈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날 밤 서연은 또 혼자 소파에 앉았다. 이번엔 레퍼런스를 모으지 않았다. 그냥 생각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울고 싸우고 받아내는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 서연은 노트를 꺼냈다.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남은 돈. 쓸 수 있는 자원. 시간. 가능성. 재무팀 출신의 본능이었다.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 나왔다. 노트 맨 아래에 그녀는 한 줄을 적었다. 나한테 남은 건 나뿐이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것만 챙겼다. 옷 몇 벌, 노트북, 업무 수첩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 하나.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통장. 서연은 사실 준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통장이 하나 있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이었다. 평생 공장 다니며 모은 돈 3억 원이 조금 넘었다. 서연은 그 돈을 쓴 적이 없었다. 쓸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 허리 굽혀 만든 돈이었으니까.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돈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 공유해야 할 자산이 아니라 김서연이라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건네준 것으로. 퇴직금이 사라진 밤 그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숫자가 그대로 있었다. 서연은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식탁에 먼저 앉아있던 사람. 말이 별로 없었지만 서연이 밥 먹는 걸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 아버지, 이걸로 시작할게요. 서연은 소리 없이 그렇게 말했다. 준호가 방문 앞에 서서 캐리어를 바라봤다. 이 일로 집을 나가는 거야? 서연은 지퍼를 잠그며 고개를 들었다. 이 일로가 아니야. 그럼 난 10년을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살았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다. 아마 엄마가 결국 돌려줄 거라고, 지은이가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 거라고 말하려 했을 것이다. 그 말들을 서연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돈 문제가 아닌 거 알잖아. 그럼 뭔데?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정확한 말을 찾고 싶었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야. 말 한마디 없이. 그게 문제야. 서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그게 더 무서웠다. 10년 동안 나보다 시댁 식구들 챙기며 살았어. 그동안 당신의 아내는 없었어. 내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았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ATM이야. 필요할 때 와서 누르고 가는. 근데 있잖아. 서연은 그제야 그를 똑바로 봤다. 기계는 참아. 기계는 화도 안 내고 떠나지도 않아. 근데 나는 사람이거든. 이걸 이제야 당신한테 말하네. 당신은 나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외부인이었어. 돈만 가져다 바치는 외부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당겼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가슴이 가벼워졌다. 바람이 들어왔다. 10월의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서 그 감각을 느꼈다. 잃은 건 퇴직금이었지만 지키려는 건 존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존엄이 더 비쌌다. 그녀는 문을 닫았다. 조용하게, 쾅소리 없이,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딱 한 방울이었다. 서연은 손등으로 닦았다. 더 나오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친구 집 작은 방에 얹혀 지낸 첫 달은 처절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럽지는 않았다. 서러운 건 통장이 비어 있을 때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데 내 것이 아닐 때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지금 아버지가 남긴 통장에는 3억이 있었다. 그 돈에 손대고 싶지 않았다. 평생 공장 다니며 한 푼, 두 푼 모은 사람의 땀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 돈을 쓰라고 남긴 것이었다. 움츠러들라고 남긴 게 아니었다. 서연은 3억을 세 덩어리로 나눴다. 노트에 직접 썼다. 또렷하게. 운영 자금 5천, 비상금 5천, 투자 원금 2억. 카페는 포기했다. 아니, 미뤘다. 임대료가 나가는 사업은
지금 당장 할 게 아니었다. 먼저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했다. 서연은 재무팀 10년 동안 숫자를 다뤘다.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굴려야 하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해야 하는지. 그 지식이 이제 자신을 위해 쓰일 차례였다. 남의 회사 돈을 불려주느라 쓰던 머리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이었다. 대신 노트북을 열었다. 회사에서 10년 동안 재무팀에서 일하며 쌓은 것들, 원가 분석, 세무 처리, 자금 흐름 관리. 그걸 팔기로 했다. 자격증도 있었다.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서랍 안에 잠들어 있던 종이들이었다. 이제 꺼낼 때였다. 처음엔 프리랜서 플랫폼에 프로필을 올렸다. 중소기업 격리대행, 세금 계산서 처리, 월말 결산. 단가는 낮았다. 건당 10만 원짜리 일도 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다.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살았다. 일이 크든 작든 몸을 낮추고 성실하게. 서연은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다. 밤을 새워 일했고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다. 수정 요청이 오면 새벽에도 응했다. 석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났다. 반년이 지나자 혼자 감당이 안 됐다. 클라이언트가 한 명씩 소개를 해왔다. 스타트업 대표가 친구 대표를 데려왔다.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다. 서연은 가격을 올렸다. 그래도 왔다. 다시 올렸다. 그래도 왔다. 좋은 서비스는 가격이 올라도 사람이 온다는 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몸으로 배웠다. 투자 원금 2억도 조용히 불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손대지 않았다. 그냥 뒀다. 돈은 건드리지 않으면 잘한다. 그것도 재무팀 10년이 가르쳐준 것이었다. 그해 12월 서연은 1인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명은 SY 파이낸스. 대표이사는 김서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든 날 그녀는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그냥 혼자서 오래 봤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딸이 대표이사가 됐다는 걸 알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냥 밥 먹었냐고 물었겠지. 서연은 웃었다. 혼자 방 안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좀 우스운 장면이라는 걸 알았다. 상관없었다. 이듬해 봄 첫 직원을 뽑았다.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육아 때문에 5년을 쉰 사람. 서연은 이력서를 보자마자 전화했다. 직접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다. 왜냐고 나중에 그 직원이 물었다. 서연은 말했다. 오래 쉰 사람은 절박해요. 절박한 사람이 일을 잘해요. 나도 그랬거든요. 여름에 2번째 직원을 뽑고 가을에 오피스를 얻었다. 성수동 작은 공유 오피스였지만 그녀 이름이 적힌 팻말이 문에 붙어 있었다. SY 파이낸스. 서연은 출근할 때마다 그 팻말을 한 번씩 쳤다. 가볍게 인사처럼.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하고.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투자자 앞에서 재무제표를 들이밀어야 하는 대표들이 왔다. 서연은 그들의 숫자를 정리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녀는 그걸 가장 잘 알았다. 그래서 가장 잘 다뤘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말했다. 서 대표님이 정리해준 자료로 투자받았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 어깨가 쭉 펴졌다. 오랫동안 굽어있던 어깨가 그날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3년 차에 접어들던 해 매출이 처음으로 10억을 넘었다. 투자 원금 2억은 그 사이 3배가 넘게 불어 있었다. 서연은 그날 저녁 혼자 스테이크를 먹었다. 비싼 가게였다. 와인도 한 잔 시켰다. 건배 상대는 없었다. 그냥 잔을 들어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이 빛났다. 아버지 봐요.
이렇게 됐어요.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짭짤한 게 눈물인지 와인인지 몰랐다. 그냥 넘겼다. 그 무렵 이혼이 마무리됐다. 준호는 끝까지 퇴직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서연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기로 했다. 시간이 돈이고 분노도 에너지를 먹는다. 서연은 그 에너지를 아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잘 살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서연에게는 진심이었다. 잘 살 거였다. 아주 잘.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굴러가는 살. 그게 가장 좋은 유산의 사용법이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가을이 왔다. 서연은 부동산 중개사 옆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마포구 합정동. 예전에 카페를 열려고 점 찍어뒀던 바로 그 골목. 지금은 그 골목 전체가 핫플레이스가 돼 있었다. 주말이면 줄을 서는 카페들, 인스타그램에 태그된 사진들이 수만 장. 서연이 처음 그 골목을 걸었던 날에는 절반이 공실이었다. 이제는 빈 가게가 없었다. 매물은 5층짜리 꼬마 빌딩이었다.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층부터 5층은 임대. 감정가 38억. 서연은 담보대출과 법인 자본금, 그리고 4년간 불어난 투자금으로 구조를 짰다. 아버지가 남긴 3억이 씨앗이 됐고 서연이 그것에 살을 붙였다. 대출 심사는 어렵지 않았다. 서연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를 가져갔다. 은행 담당자가 말했다. 이렇게 정리된 서류는 처음 봤어요.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당연하죠. 제가 만든 거니까. 계약금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예전엔 10,000원짜리 한 장 쓸 때도 계산하던 여자가 이제 수십억짜리 도장을 찍으며 하나도 안 떨다니. 성장이란 그런 것이었다. 신우이 지은이 입주했던 그 아파트는 분양가 4억 2천이었다. 지금 시세가 좀 올라 5억 초반이라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다. 그 아파트 잔금을 치른 돈이 원래 나의 퇴직금이었는데 서연이 오늘 계약한 건물은 그것보다 8배가 비쌌다. 서연은 그 비교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알면 됐다. 자신만.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아버지만. 장금일 아침 서연은 이른 시간에 혼자 건물 앞에 섰다. 아무도 없는 골목. 10월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됐다. 서연은 그냥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그 안에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인테리어도 사람도 간판도 아무것도. 그래서 좋았다. 전부 서연이 채울 수 있으니까. 법무사가 도착하고 서류가 오고 갔다. 등기가 이전됐다. 담당자가 말했다. 이제 대표님 건물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하면 덜할 것 같았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다.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 주말부터 1층 공사가 시작됐다. 서연이 4년 동안 머릿속에서 수백 번 그린 카페였다. 커다란 창, 원목 테이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자리. 원두는 이미 계약이 돼 있었다. 인테리어 업체도 바리스타도 오래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서연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텅 빈 1층 바닥에 앉았다. 먼지 냄새가 났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가웠다. 그래도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 여기가 편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이 뭐든 될 수 있으니까.
서연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골목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발걸음, 멀리서 커피 향기. 아버지, 여기에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서연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서연은 화면을 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할 말이 없었다. 나쁜 감정도 사실 많이 사라졌다. 분노는 에너지를 먹는다는 걸 사업을 하면서 배웠다. 그녀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기로 했다. 아주 오래전에 카페 오픈 날 줄이 섰다. 서연은 카운터 뒤에 서서 에스프레소를 내렸다. 처음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맛있다. 서연은 웃었다. 마스크 너머로도 눈이 올라가는 게 느껴질 만큼 환하게. 카페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현관문. 그게 이름이었다. 누군가 왜 현관문이냐고 물으면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닫고 나왔더니 가벼웠거든요. SY 파이낸스는 이제 직원이 12명이었다. 2층 사무실 전체를 썼다. 3층부터 5층 임대 수익이 매달 들어왔다. 법인 통장에는 숫자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다. 서연은 그 숫자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다. 숫자는 그냥 숫자였다.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는 지표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 때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 공간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는 것.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시어머니 이명자가 어느 날 그 카페 앞을 지나쳤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연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원래 누군가의 시작을 모든 사람이 응원하는 건 아니니까.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절한 사람이 있다. 퇴직금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소송을 걸지 않았다. 받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에너지로 다른 걸 했다. 더 많은 걸 벌었다. 그냥 성공이라 불렀다. 그녀는 오늘도 카페 현관문을 열었다. 원두 향기가 쏟아졌다. 10월의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웠다. 직원이 말했다. 대표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서연은 앞치마를 매며 대답했다. 일찍 와야 커피가 맛있어.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진짜 이유는 이 공간이 좋아서였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만든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라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씨앗이 됐고 서연이 물을 줬고 이제 이렇게 자랐다. 오늘 하루도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현관문 너머로 김서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 부탁드려요. 늘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빛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